10번. 표는 생물의 특성 가하나의 예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하나는 적응과 물질 대사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래서 가하나를 읽어보시고 적응이니 물질 대사니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보시면 강낭콩 발화할 때 영양소가 분해됐어. 무슨 작용이죠? 이화작용이죠. 자연스럽게 열이 나왔어. 됐죠? 그러면 가는 뭡니까? 네, 물질 대사.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하마가 콧구멍이 코 윗부분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 눈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코 윗부분에 있어. 이유가 뭐냐? 물에 잠길 때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야.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야. 뭐 된 겁니까? 네, 적응과 진화 생각하시면 되겠죠? 적진.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에서 가는 물질 대사이냐? 그쵸?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 동그라미. A와 B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느냐? 강낭콩 식물세포고요. 하마 동물세포고요. 너무 쉽다. 니은 동그라미.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이 가시 형태로 뭐 된 겁니까? 네, 수분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 진화한 거죠. 그래서 디귿 동그라미. 수능에서도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자, 탐구활동 방법 중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가설, 연역적인 방법, 순서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문제인식을 한 상태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 근데 가설을 검증할 때는 대부분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이 실험을 할 때는 대조군을 설정해서 실험을 한다. 그래서 이제 대조 실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조군은 조작 변인을 처리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실험군은 조작 변인을 처리한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 들어갑니다. 식물의 싹이 빛을 향해서 구부러져 자라는 것을 관찰했어. 관찰 단계 확인하시고요.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왜 그러지?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 윗부분에 빛의 방향을 감지하는 부위가 있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됐다. 그래서 이 가 단계는 관찰과 문제인식, 거기에 더불어 가설 설정 단계가 되겠죠. 가 단계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검증하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암실에서 싹을 틔우는 같은 종의 식물을 변인을 통제한 거죠. A와 B 두 개로 나눴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구나. 그리고 나서 B에만 덮개를 씌워줬어. 그럼 B만 내가 무슨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B가 실험군이 되겠지요. A는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네요. 그럼 A는 무슨 군? 그렇지요, 대조군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대조 실험을 했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보니까 A, B 측면에서 빛을 비추고 생장하는 걸 관찰했어. 탐구를 수행한 거죠. 다시 탐구를 설계했고요. 탐구를 수행했습니다. 자, 괜찮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보기 점검하겠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을 사용했다. 네, 가설 연역법, 연역법, 생명과학에서는 같은 표현으로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니은에 보시면 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이 설정이 됐습니까? 여기 설정됐죠. 그래서 니은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덮개를 씌우는지의 여부는 종속 변인이냐, 덮개를 씌우느냐 씌우지 않느냐는 무슨 변인이 되는 거야? 내가 해주는 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변인? 조작 변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긋은 틀렸어. 그래서 그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아직 진도는 안 나갔지만 2학년 때 배우셨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표는 세 가지 감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나타낸 것이다. 병원체가 뭐라고 하는지는 말씀드렸죠. 병의 원인이 되는 놈, 병의 원인이 되는 놈을 병원체라 그래. 그럼 병원체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고요. A와 B는 결핵하고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그럼 얘들아, 여러분, 이건 배경 지식이니까 말씀을 드립시다. 자, 무좀은요, 왜 생기는 거야? 선생님, 더러워서 생겨요 라고 하지 마시고 병원체의 종류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뭡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왜 그 무좀은 발 씻고요, 잘 안 말리면 생겨요. 잘 안 말리면 생기는다는 얘기는 발가락 사이나 이런 데가 이제
습하잖아. 그럼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갈게. 자, 그래서 무좀은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여기 곰팡이 있네. 그래서 A가 무좀균이 되겠습니다. 무좀균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균은요 진핵세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균하고 균을 아직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균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진핵세포인 거야. 여기다 쓸게. 진핵세포인 거야. 우리랑 다를 게 없어. 식물, 동물, 균은 진핵세포야. 반면에 이제 세균은 원핵세포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A가 무좀이라고 했으니까 B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결핵이 되는 거죠. 결핵. 그래서 B는 결핵균이구나. 결핵균이구나. 근데 결핵균은 다시 균이라고 쓰지만 여러분이 뭘로 인지하셔야 돼? 세균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그냥 전 세균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결핵 세균이 이제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균은 무슨 세포다? 원핵세포다. 원핵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독감 볼게요. 독감은 왜 걸리는 거죠? 독감은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래서 여기 블랭크는 바이러스라고 채워주시면 자료 분석 끝났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보기 갈게요. 기억에 A는 결핵이냐? 아니요. A는 무좀이에요. 틀렸고요. 자, 니은 갈게요. B의 치료에 항생제가 쓰이느냐? 네, 맞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봐봐. 생명과학원에서 뭔가를 죽이는 약, 그리고 뭔가 처리하는 약은요, 몇 개 안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느냐면, 항진균제라는 게 나오고요. 항진균제. 그 다음에 항생제라는 게 나오고요. 항생제.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있어.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나와. 항히스타민제. 자, 봐봐. 뒤에 전부 다 제가 쓰여져 있어요. 뒤에 전부 다 제가 쓰여져 있어요. 제가 쓰여져 있다는 건 약이라는 거야. 약인데 여기 앞에 보면 다 항이 쓰여져 있어요. 항진균, 항생, 항바이러스, 항히스타민. 그러면 뭔가를 죽이겠다, 없애겠다 이런 뜻이야. 여기 뒤쪽에 있는 문제에도 있지만 A 혈청 막 이런 것도 뭔가 잡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갈게. 그러면 항진균제는 어디에 쓰는 약이야? 어디에 쓰는 약이야? 요건요 곰팡이 죽일 때 써요. 곰팡이를 잡을 때 항진균제를 쓰는 거야. 그럼 곰팡이 잡은 거 응용해 볼까요? 무좀. 곰팡이가 원인이잖아. 그럼 무좀약은 대체로 다 뭐겠어? 항진균제겠죠. 돼요? 항진균제에서 진핵세포 균을 잡을 때 쓰는 거야. 자, 한 번 더. 항생제 볼게요. 항생제는 뭘 잡을 때 쓰는 거냐면 세균을 잡을 때 쓰는 거야. 이건 세균을 잡을 때 쓰는 거야. 그럼 세균을 잡을 때 쓰니까 언제 써야겠어? 결핵. 그렇죠? 결핵이나 폐렴 이런 것들 잡을 때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는 이제 응용되시죠? 뭘 잡을 때 쓰겠어요? 그쵸? 바이러스를 잡을 때 쓰는 거야. 바이러스를 잡을 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게 돼요. 그럼 항바이러스제는 어디에다 써야겠어? 독감 요거 바이러스 잡을 때 써야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잠깐만 그냥 배경 지식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야. 감기나 독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항생제 투여를 최소화해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요 생명과학 원 개념만 아시면 이해되는 거지. 감기나 독감의 원인은 뭡니까? 바이러스죠. 자, 원인이 바이러스면 바이러스를 잡아야겠지. 그런데 항생제를 그 환자에게 투여를 한다는 건 전혀 엉뚱한 짓을, 그렇죠?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 잡아야지 왜 세균 잡으려고 난리야. 그치?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갈게. 자, 요거는 별표를 한번 쳐놓으시고요. 나중에 저하고 이제 방어작용할 때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얘는 뭔가를 잡는다기보다는 과민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녀석은 방어작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만 세포가 초기에 방어작용으로 분비하는 물질이에요. 이걸 우리가 히스타민이라 그래. 근데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녀석은 국소적으로 분비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상처가 났어. 그럼 이 부위에서만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야 돼. 그런데 가끔씩 알러지 반응이나 뭐 아토피 그런 환자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내가 꽃가루를 먹었는데 꽃가루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내 몸이 전체가 다 막 간지럽고 막 부어오르고 그런단 말이야. 이거 무슨 일 하는 거야? 너무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된 거죠. 그럼 히스타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걸 우리가 과민 반응, 또 영어로 알레르기, 알러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거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 히스타민이 너무 많은 게 원인이니까 히스타민을 억제를 해야겠지. 그때 사용하는 약이 뭐다? 항히스타민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자, 3번 문제 다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기억, 니은 했죠? 자, 디귿 보시면,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이다. 독감의 병원체 뭐야? 바이러스. 그래서 디귿. 자, 이 문제 푸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노답. 자, 요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자, 여기까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사람의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체온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를 한번 맛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되던 안 되던 간에 한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되신 분들도. 자, 저온 자극일 때요. 여러분 다시. 저온 자극일 때 내 몸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뭡니까? 자, 하나는요. 열 발산을 조절해야 돼. 무슨 말이야?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조정해야 돼. 좀 반사될 것 같으니까 다시 쓸게. 열 발산량을 조절을 먼저 하세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컨트롤해야 돼. 그럼 내가 추운 곳에 있어. 추운 곳에 있으니까 바깥쪽이 안쪽보다 열이 더 적겠지. 차가우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이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겠지. 그럼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막아야겠지. 그래서 열 발산량을 줄이는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열 발산량을 줄이는 컨트롤, 우리 교육과정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잇모근을 수축시켜요. 그러니까 닭살 돋게 하는 거야. 닭살 돋게.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닭살 돋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 그 다음에 피부가 창백해져. 무슨 말씀이냐면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러면서 피부 근처로 흘러다니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겉으로 보기에 창백해지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열 발산을 컨트롤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열 발생을 시켜야 돼. 자, 다시 열을 발생시켜야 돼. 그래서 열 발생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 계속 하세요. 자, 밖으로 뺏기는 열을 막아야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을 기본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열 발산량을 촉진을 하는데, 열 발산량을 촉진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재료가 필요해. 자, 열을 만들어내려면 세포 호흡을 해야겠지. 그럼 세포 호흡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해. 그 재료가 뭡니까? 포도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혈당량을 높이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들을 조직세포에 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 일해야겠지. 그럼 일하려면 뭐 해야 돼? 물질 대사, 세포 호흡 같은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야 돼. 그러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 요거는 생명과학에서 딱 한 가지 나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뭡니까? 티록신이잖아, 티록신. 티록신에 의해서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이해해 주세요. 하나만 더 이해하세요. 자, 얘들아, 여러분, 열 발산량하고 열 발생량 중에 어떤 걸 더 먼저 해야 될까? 다시, 이게 급한 일이야, 이게 급한 일이야. 내가 뺏기는 걸 일단 막아야 되는 게 급할까? 아니면 일단 내 몸에서 열을 만드는 게 급할까? 네, 뺏기는 걸 막는 게 급하죠. 그럼 뺏기는 걸 막는 데 급하다는 얘기는 열 발산량 조절이 더 신속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일어나? 그래서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신경이 하는 거야. 좀 구체적으로 갈게요. 그 신경은 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 그래서 신경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열을 만들어내는 건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누가 하냐면 신경도 물론 하지만 플러스 천천히 호르몬이 주인공이 돼서 이 작업을 하는 거야.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료를 좀 볼게요. 자료 보시면, 자, 저온 자극을 간내가 인식하게 됩니다. 자, 간내의 기능은 나중에 합시다. 자, 간내가 인식하고 나서 여기를 보니까 피부 혈관 수축했대요. 피부 혈관 수축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지, 여기. 그럼 요 반응은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열, 발산량을 줄이는 컨트롤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누가 한다고? 신경이 한다고. 여기 신경. 대체 신경 A는 무슨 신경이다? 띠리리리리. 교감신경이다. 그래서 A가 교감신경이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 볼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호르몬이 하는 일이네. 그럼 요 위에 단계네. 자, 물질 대사를 증가시키는 호르몬 뭡니까? 티록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기억이 뭐다? 네, 티록신이다. 동그라미 기억이 티록신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보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은 티록신이냐? 네, 맞죠? 동그라미 기억은 티록신이냐?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해 볼게요. A는 원심성 신경이냐? 자, 원심성 아직 안 했지만 원심성 신경은 뭘 원심성 신경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 원심성 신경이라고 그래.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긴 걸 원심성 신경이라고 그래. 원심성. 자, 반면에 이렇게 생긴 신경세포도 있어. 이걸 구심성 신경이라고 그래. 원심성 신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네, 이거 운동신경이야. 운동신경은 원심성. 자, 일단 들어만 놓으세요. 또 이제 개념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 자, 요거는요 감각신경이에요. 감각신경은요 구심성이라고 해요. 정보의 전달 방향에 따라서 중추신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걸 구심성 신경, 중추신경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하는 걸 원심성 신경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니은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피부 혈관 수축은요 열 발산량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열 발산량을 줄이는 과정이라 그랬어. 그래서 디귿 거짓말. 정답은 그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달려갑니다. 자, 5번에 보시면 효모를 이용한 실험이래. 그럼 효모 하면 딱 처음에 이제 기억나는 게 뭡니까? 효모 하면 알코올 발효 기억을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이냐? 포도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당이 산소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산소 호흡을 하면 되는데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는 만드는,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도 호흡을 하더라. 그걸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고 효모가 하는 무산소 호흡은 알코올 발효다. 그럼 알코올 발효가 뭐냐? 두 분자의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야. C2H5OH 술 만들어지는 거야. 술.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 두 분자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자, 요거 정리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알코올 발효 실험이 나왔어요. 실험 과정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 2 두 개의 발효관을 보니까 효모를 넣어줬다는 건 똑같아. 무슨 변인? 통제 변인. 그리고 나서 한쪽은 증류수 넣어줬다. 증류수가 뭐라고? 이거 대조군이라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을 넣어줬어. 이게 실험군이겠지. 뭔가를 조작을 해준 거겠지. 다시 그러면 시험관 2에서 포도당을 효모가 쪽쪽 빨아들여서 알코올 발효를 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기체가 나와. 이 기체 뭡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산화탄소. 그래서 기억, 기체는 이산화탄소다. 괜찮다. 자, 그럼 보기 한번 확인할게요. 동그라미 기억에, 보기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이 이산화탄소냐? 그죠. 동그라미 기억 맞고요. 이유 볼게요. 2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느냐? 자, 요거 발효, 알코올 발효, 이화작용이죠? 고분자물질이 저분자물질로 쪼개졌잖아. 동그라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에서 측정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2하고 2 중에 누가 더 많겠어? 여기에서 발생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가 1보다 많겠죠. 그럼 이거 어때? 거짓말이지. 네. 그래서 정답은 그놈 할 수 있습니다.